그거는 힘들어요. 부당이득권으로 돌려받는 것은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왜 부당이득권으로 돌려받기가 좀 힘드냐면은 보통은 그거 이제 뭐 상대방하고 만약에 그 합의서를 명확하게 쓴다. 예를 들면 어떤 합의서냐. 요 돈은 얘한테 주되 경매를 풀기 위해서 요 돈은 주되 대신에 내가 그 판결 내용이 맞다 틀리다 하는 부분을 나중에 다시 다퉈가지고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재판의 여지를 가지겠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합의서를 쓰면 모를까.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합의서 없이 돈 주고 경매를 풀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두 사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거든요.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힘든 거예요. 근데 아까 전자처럼 그런 합의서를 써주고 상대방이 그렇게 해결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죠?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바에는 그거 주고 나서 나중에 재판해서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재판을 여지를 두고 그런 합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, 그죠?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, 그게. 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 주고 그 처리하실라 그러면은 돈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아니면 만약에 나는 그렇다 그러면 합의를 안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재판을 붙어야 돼요. 결국은 그 매수자 설득해가지고 설득해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거 가지고 지금 재판 걸렸는데 이 재판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어차피 돈 문제 아니냐 이게 그죠? 그러니까 매수 대금에서 내가 이만큼은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이전 넘겨주고 안 받을 테니까 그걸 나중에 이 사람하고 재판 다 끝나고 나서 그거를 해결하면 나머지 돈을 줘라.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재판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. 혹시 홍 팀장 봅시다. 확정이 됐느냐?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. 확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조금 절차상 차이가 있거든요. 그런데 확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봐야 되는데,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마 이제 확정도 다 되고 경매 신청도 넣고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상대방한테 지금 연락이 온 거예요. 어쨌든 간에 연락이잖아요, 그게. 상대방한테 카톡으로 연락 온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안 거 아닙니까? 그럼 아마 상대방의 생각은 이제 확정도 되고 경매 신청도 되고 했으니까 네가 빼도 박도 못 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이제 연락을 취한 느낌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건이 공시송달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장을 못 받아본 상태로 재판이 진행돼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. 일단 공시송달로 그렇게 확정된 재판은 우리가 이제 추한항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. 추한항소. 그러니까 그걸 안때로부터 뒤늦게 이제 우리가 안때로부터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확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좀 두는 거예요. 공시송달 재판은. 이해되시나요?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추한 항소를 하실 여지는 있단 말입니다. 할 수 있는 여지는. 그러면 이제 추한 항소를 하게 되면은 2심으로 재판을 더 2심 단계에서 재판을 더 이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재판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. 지금은 상대방이 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상대방 원하는 판결이 그냥 나버린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2심에서 우리 주장을 하고 방어를 했을 때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기는 거죠.
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다툴 수 없다. 우리가 억울해도 그냥 뭐 미련 없이 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추한항소라고 하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한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 사건은 지금 매매 중인 부동산이라서 매수인 설득이 좀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한번 봅시다. 이게 이제 뭐 뭔가 어떤 돈을 공탁을 하고 그 경매를 지운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해결이 안 돼요, 지금. 경매 중지도 이제 경매 그 법무사 말은 적당히 적당히 하시고요. 어쨌든 이게 그냥 우리가 그 집행 정지 그러니까 경매 정지라는 것도 법원의 판결을 약간 결정을 받아야 되는 구조지.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그 쉽게 말하면 뭐 가압류가 돼 있는 부동산 있잖아요. 가압류가 예를 들면 1,0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가압류를 풀기 위해 가지고 해방공탁 1,000만 원을 하고 그 등기부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절차는 없어요. 그게. 없고 이걸 이제 만약에 경매를 정지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추한 항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행정지 재판을 해서 법원에다가 이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물어줄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재판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판결이 났다. 그래서 이 재판은 취소돼야 된다. 그래서 이거 집행을 정지시켜달라.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을 설득해서 법원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집행정지라는 게. 그러면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해줄 때는 어떻게 보통을 하냐면은 보통은 현금담보를 좀 하게 합니다. 현금담보. 근데 현금담보가 이제 얼마쯤 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뭐 지금 원금이 1,000만 원이잖아요. 원금 1,000만 원이 이자까지 있는데 아마도 최소한 원금 1,000만 원, 그 다음에 맥시멈은 이자까지 다 그런 정도가 돼야지 이제 경매가 정지되는. 그렇다고 해서 경매가 지워지진 않는 등기부에서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가압류 해방공탁하고 틀려요, 그게. 그런 정도의 절차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이거 재판을 해야 돼? 이걸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. 아, 아. 그렇죠.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, 저는 사실은. 왜냐면 이게, 잠깐 들어보세요. 왜 그런 생각을 제가 드리냐면은, 일단 이게, 뭔가 계약서가 없잖아요. 매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돈만 받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변심을 했다, 손치더라도, 그거를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? 저쪽에서 뭐 이제, 문자 같은 게 있어요. 문자 같은 게 있어요. 예. 아니, 그런 거 말고요. 이게 이제 제가 제일 그 궁금하고 관건은 뭐냐면은, 그, 잠깐만요. 그러니까. 제일 관건은 뭐냐면은,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그 계약금 준 돈 1,000만 원을 포기한다, 아니면 2배를 준다, 이런 부분에 합의가 있냐, 이 말입니다. 합의 없죠? 없을 것 같아요, 그러니까. 그러니까 보통은 그게 이제 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있는 계약이에요. 공인중개사가 좀 용의주도한 공인중개사는 그거를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계약금이잖아요. 4억짜리 정도 계약에 1,000만 원 정도 하고 계약서도 아직 안 쓰고 안 쓴 상태에서 돈 보내고 이러면 보통 가계약금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심도 하고 뭐 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주 생긴단 말이에요, 일이.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. 그게.
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많이 경험해보고 한 공인중개사는 그쪽에 보내가지고요. 문자 같은 걸 보내서 요런 내용으로 그 동의하느냐라고 보내서 그 사람한테 오케이를 받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만약에 이 상태 1,000만 원 보낸 상태에서 당신이 변심하게 되면은 1,000만 원 포기하셔야 된다. 이 부분이 문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런데 어리버리한 또는 대충대충 하는 공인중개사들은 그런 부분을 안 적어 놓습니다. 그냥 뭐 1,000만 원 보내주세요. 뭐 이렇게 날짜 잡아 봅시다.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변심했을 때, 이 돈을 그 위약금으로, 소위 말하면, 위약금으로 우리가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뒤로 아까 말씀드린 추한항소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재판 가서도 돈을 돌려주는 쪽으로 결론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, 저는. 예.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남편분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면은 그냥 돈 돌려주고 끝내는 게 낫겠네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재판 가도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, 저는. 예. 요 지금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거 다 지불을 이거 다 이제 판결 주문에 나와 있는 1,000만 원하고 이자하고 지금까지 하면은 얼마 정도 됩니까? 액수가 얼마 되진 않죠. 예. 22년 5월 8일부터 뭐 12%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잖아요. 그렇죠. 예,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한 뭐 3% 정도? 3% 해봐야 얼마 되나? 30만 원인가? 300인가? 3% 30만 원이구나. 그 대략 한 1,030만 원 정도 되잖아요. 1,030만 원 공탁하면은 뭐 이제 재판은 이제 막을 수 있죠. 그게 끝낼 수 있죠. 근데 이제 그게 아까처럼 그 매매 도중이기 때문에 매수자를 좀 설득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. 이제 그 사람 그분한테 어떻게 설득시키냐? 자, 내가 억울하지만 이 판결을 받아들인다. 이 판결을 원리금 나와 있는 전액을 다 공탁을 했다. 근데 절차상으로 이게 공탁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경매가 지워지거나 이렇게는 안 되니까 그 조금 그 양해를 해달라. 등기 가져가고 사실상 재판은 끝난 거 아니냐.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원고 이제 그분을 매수인도 설득해야 되고 또 반대로 지금 현재 원고 있잖아요. 원고도 그런 식으로 조금 부담을 줘야 돼요. 너 당신이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면 내가 매수자 설득해서 이거 돈 다 공탁하고 재판해가지고 풀겠다. 그래서 금액을 좀 낮추라는 겁니다. 그거를. 재판은 우리가 이제 다 좋아요. 뭐 억울하지만 이 돈을 다 지불한다라고 하면은 재판에 진리는 없지 않습니까? 다만 시간이 걸리고 경매가 안 지워지는 상태로 그냥 간다는 거. 그죠?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것 때문에 매수자 설득이 좀 필요하잖아요. 근데 매수자 설득만 되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원고가 그래요. 그래요. 그래서 예, 좋아요. 그래서 원고를 설득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부담 줘서 금액을 좀 깎아 보세요. 이게 추원항소도 가능하고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. 다 좋은데 내가 원리금 다 주겠다. 대신에 다른 거 요구하지 마라. 이 정도로 한번 설득해 보세요. 한번. 부동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부동산은 좀 못 미치는 그 일 처리를 한 겁니다, 사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처럼
저 사람들이 변심하면은 몰수하도록 그 문자를 보내고 다 했으면은 끝나는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뭐 이야기하는 부분을 신뢰할 수가 있나?